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어 소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영어 소설을 읽어야지 영어 소설이 왜 영어 공부 학습에서 중요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 근거해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걸어오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가지고 학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교에 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영어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까지 들어간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인도나 이제 이런 파키스탄 같은 데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그런 사원급 아이들이 영어를 쓰는 것을 내가 쓰는 영어랑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큰 의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년? 2007년 정도였으니까 한 18년 전에 제가 하던 일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교육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8년, 4년, 한 13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 역시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영어에 대한 노출을 강화하려면 책을 읽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영어 독서 가치보다 영어 익히기에는 영어 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이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완전히 영어의 왕따가 되어가지고 영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소수자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처음에 초등학교 때 학원을 많이 다니고 중학교 올라오면서 내신에서 점수를 잘 따는, 공부를 소위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등급이 무너져 버리고, 상위 4% 정도 1등급 학생들은 이제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좀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뭐 영어만 잘하니까 다른 과목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공부로 치환시켜 본다 그러면,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한 12년, 13년 근무하면서 느꼈던 건, 역시 영어는 독서밖에 없구나. 그렇게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제 학년부장이나 아니면 뭐 교무부장, 연구부장, 심지어 교감교장님한테 동의를 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의 수업을 영어 소설로 해봤어요. 영어 소설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읽고 싶은 책을 골라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쓰고. 근데 그때 느꼈던 건 한 2, 3년 정도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해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그 결론은, 영어 소설은 스스로 도서관에서 자기가 책을 골라가지고 보면서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영어가 학습이 되는 그 과정으로 올라가려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패해 버렸어요. 학교에서 정해놓은 학급을 가지고 그 학급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영어 소설을 읽히기 위해서 했더니까 아이들이 영어 소설을 가지고 가가지고 밑으로는 수학 문제 풀고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 조금 더 어려운 학원 숙제를 하고 있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한 20명 남짓한 학원 그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아이들이 그냥 이제 즐겁게 영어를 읽는 수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중학교로 내려와서 중학교 아이들은 좀 어떨까? 중학교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한 3년 정도 이상을 아이들을 지도를 해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안 되더라고. 원인은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다른 공부하고
학원 숙제하고. 그리고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책 읽는 것 자체가 습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말이 안 되니까 영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즐겁게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는 건 우리말을 즐겁게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연관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모두 마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희망자에 한해서 가까워 집을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도를 해봤어요. 영어 소설을. 갔다니까 재미있는 게 집집마다 영어 소설책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있어요. 10권, 20권씩. 어떤 아이들은 뭐 생각날 때마다 시리즈별로 몇 권씩 사서 모은 게 한 몇십 권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책을 읽으려고 학원에서 샀다가 다 못 읽으니까 그걸 뭐 물려주고 옆집에서 이웃에서 물려받고. 공통점은 책들이 많이 있고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 많이 있고, 두 번째 일관성 없는 책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옥스퍼드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들도 있고, 뭐 장순의 집에서 소개받은 그 책들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등급별로 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을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인터넷 서버 가다가 찾아본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것을 이제 우리 그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해봤다니까 역시 내가 한 생각이 맞았더라. 영어 소설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보니까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모의고사를 볼 때 그 필요한 그 능력, 그런 능력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소설을 읽히니까 길러지더라는 거. 증명이 된 거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 중에서 소설을 안 읽은 아이들은 전혀 이제 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내신 성적은 똑같지만 영어 소설을 읽은 학생은 영어 소설의 능력만큼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나오는데, 같은 내신 성적이지만 내신만 공부한 학생은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완전히 반밖에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증명을 됐고, 이제 경험도 했고, 우리가 결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영어 소설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반부가 좀 길었는데, 영어 소설을 읽히는 것은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되더라. 영어 소설을 읽은 아이들은 그 중학교 때 내신도 잘 나오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 대비도 훌륭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에서는 불가능했다. 그런 과정을 학급 단위로 하는 건 불가능했다. 세 번째는 집집마다 갔다니까 다 책들이 일관성 없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책 하나를 정해가지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맞다. 사교육 기관에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는 1대1로 시작하는 게 맞고, 이제 아니면 1대1로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2명, 3명을 묶어가지고 클래스 개념으로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영어 소설을 읽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 그리고 영어 소설이라는 게 어떤 책을 의미하는 건가?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영어 소설은 지금 제가 영어 소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개념은 등급별 도서를 얘기합니다. 책이 아이들한테 영어 소설을 통해서 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 대표적인 게 이제 옥스퍼드 북1 시리즈죠. 책이 되게 많습니다. 그 책은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미 그 책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 정말로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책은 단점이 책이 너무 많고 레벨별로, 그 다음에 레벨과 레벨 간의 간극이 너무 크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힘들다. 우리 학생들이 내신하고 고등학교 이제 내신 플러스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책을 못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 전에 책을 읽혀가지고 그 이후에 영어 능력에 맞추어서
갈 수 있게 해주려면 초등학교 때 책을 읽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옥스퍼드는 조금 안 맞다. 우리 사전에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끝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책이다. 그리고 지루하고 재밌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내용이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 좀 어렵다. 그래서 등급별 도서가 필요한 이유 중에서 그렇게 옥스퍼드 부검 시리즈처럼 등급별 도서가 필요한 이유는 등급별 도서를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에서 영어가 습득이 되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시기에 등급별 도서를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죠. 등급별 도서라는 게 아이들한테 수준을 맞추어서 책을 제작해 놓은 거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언어의 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단어의 능력, 어휘의 능력에 맞추어서 그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휘 능력보다 조금 더 많은 어휘를 배열함으로써 아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추천하는 게 등급별 도서라는 거죠. 그런 책을 읽으면서 계속 단어가 반복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반복 속에서 그 해당 단어에 처음에 몰랐던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씩 지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어의 모양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링도 조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이제 문법의 틀 속에서 어떻게 조금씩 변형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단어가 맥락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라는 한 단어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한 10가지 정도로 나누어 본다 그러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위를 매겨 본다 그러면 조금씩 그 단어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영어 소설을 읽으면 그런 과정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처음에 한 번 봤을 때,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그 단어 다시 나왔을 때, 또 3번, 4번 반복하다가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그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학자들의 중론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야지 그 단어가 책 속에서 책을 읽으면서 습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지금 학계에서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견해 하나는 공감된 견해 하나는 책을 읽고 단어가 반복되면서 그 단어의 지식이 가면 갈수록 또 넓어지고 깊어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근데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등급별 도서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바로 그냥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으면 읽다가 대부분 다 그만두는데 우선은 추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추론할 수 있어야지 그 단어를 갖다가 이해하고 넘어가죠. 안 그러면 사전을 찾아봐야 되니까. 사전을 갖다가 한 문장에서 한 10개짜리 단어가 들은 한 문장에서 한 개 내지 2개를 모른다고 하면 사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95% 정도의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100개 단어가 나왔으면 95개를 알고 나머지 5개를 몰라야지 모르는 단어를 추론하면 책 읽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95개니까 5%를 모른다는 거 5%면은 단어가 20개 나왔을 때 1개를 몰라야 되고 20개면은 이제 아이들 기준으로 볼 때 한 3개, 4개 정도의 문장 5개 정도 될 수 있어요. 4개 정도 4개나 3개 정도의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워낙에 작은 단어에서 문장도 얼마 안 되는 데서 다시 말해서 맥락이 충분히 지지를 안 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추론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98%가 되었다고. 98%가 되었을 때 2%를 모를 때 이제 책을 정말 즐겁게 읽으면서 학습이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영어 초등학생들 영어 현실에서 그렇게 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하나가 이제 낮은 레벨로 시작을 해가 읽고 있는데 그 학생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읽은 거에 대해서 어휘 테스트를 해보면 한 80% 정도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80% 정도 수준.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제 뭐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다음 지역에서 반복되거나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발도를 해놨는데 80%라고 하는 그 학생의 어휘 능력에 허실을 들여다보면 우스운 게 다른 학원에서 벌써 단어를 외워가지고 온 거예요. 80% 알고 있다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암기를 통해 가지고 단어 암기식으로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단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학생들은 앞으로 가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 습득률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이런 학생들 오히려 가면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미 암기해온 것들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면 추론 능력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암기해놨던 단어들 한 500개, 700개 정도 되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고 이제 두 번째 1000개 정도의 새로운 어휘가 등장하는 그런 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1000개 단위는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어휘 모음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별로 해놓은 첫 번째 1000개, 두 번째 1000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1000개 가장 빈도가 많은 첫 번째 1000개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한 300개, 500개 정도를 갖다가 이제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암기를 해버린 학생들은 처음에는 책을 읽기가 좋은데 나중에 가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같은 학년인데도 시작할 때 30%, 40%밖에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전혀 단어를 암기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런 학생들은 빨리 높아지죠. 가면서 50, 60, 70% 올라가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95%로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다. 우리 현실에서. 그리고 95% 정도를 갖다가 아는 수준이라 그러면 등급별 도서를 안 읽으려고 그러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자기 머리가 추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싫어하고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거죠. 더 빨리 더 선행을 해가지고 더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더 빠른 학년에 더 빠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의대를 가고 싶어 뭐 어떻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대로 95%가 충당이 된다고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 읽으려고 그러고 못하는 학생들은 또 단어 암기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지점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 60%, 70%로 시작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4년, 5년에 걸쳐 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레벨 테스트를 할 때 어휘의 어떤 인지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느냐 가독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그 책을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그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낮은 레벨에서 한 40%? 45% 정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읽어 나갔어요. 계속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어휘지어를 하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하는 대신에 우연적으로 아이들이 습득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한 3년, 4년, 5년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책이 늘어나고 그 책 속에 있는 레벨이 높아지고 그 책 속에 있는 단어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들의 그 속에 있는 어휘인지 비율이 높아지더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레벨 1, 2를 읽을 때 30, 40, 50을 보이던 아이들이 레벨 5, 6으로 올라가면서 60에서 70로 올라가고 심지어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 한 명은 레벨 8을 읽고 있는데 한 러닝월드 기준으로 한 6,000단어 정도 6,000단어 정도가 들어가 있는 영어 소설 등급별 도서를 읽고 있는데 한 85% 정도 단어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소설을 읽어가면은 분명히 어휘 습득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뭐냐면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될 것인가.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야 되느냐, 2주일에 하나를 읽어야 되느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수적 문제도 또 떠오르는 거죠.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나면은 책을 잘 못 읽게 됩니다. 이제 예비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12월쯤 되면 이제 대부분 그 분위기가 중학교 내신 준비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책을 잘 못 읽게 돼요.
특별히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읽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읽을 분량이 떨어지는데, 책을 강제로 억지로 읽은 아이들은 그때쯤 되면 이제 손을 떼려고 그러죠. 그리고 아무리 영어 소설 등급별 도서 읽기가 영어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연적으로 반복에 의해서 어휘가 습득되고 나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처리 능력이 빨라져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빨리 풀고, 그 다음에 해박한 배경 지식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장의 구조 같은 것도 잘 알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말 독서 습관이 배어있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 독서도 역시 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야기의 구성이 있고, 이야기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공부되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끌고 소설을 읽히는 건 거의 시간 낭비라는 이제 결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테스트를 했을 때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그다음 우리말 문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말 문제로 높게 나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오히려 설명문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명의 학생 중에서 문해력이 높은 학생들 3명, 4명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소설 읽기를 갖다가 지도해야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뭐 적당히 독해책 같은 걸 구해가지고 하면서, 소설은 그야말로 부수적으로 모아놓는 형식으로 조금씩 읽히는 것도 낫겠죠. 많이 읽히지 말고. 그렇게 되면 많이 읽히면 아이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싫어하니까. 우리 책을 싫어하는 우리 책을 강제로 읽히는 건 똑같은 거지. 우리말 소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레벨 6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지난 3월 24일인가 26일에 고등학교 제1회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난 날 같이 나를 잡아서 초등학교 제일 낮은 학년의 레벨 6 이상의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시험을 봤어요. 똑같은 환경을 설정을 해놓고 듣기도 보고 독해도 하고 쭉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문해력이 높은 학생하고 문해력이 낮은 학생하고 아직은 점수의 총량으로 본다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40점대 초반을 맞았으면 문해력이 낮은 학생은 30점대 후반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40점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 기준인데 점수가 왜 그렇게 낮느냐 하면 34점 정도가 듣기 문항인데, 듣기 문항을 절반도 못 맞았어요. 아이들이 연습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온다 그러면 한 60점 정도, 60에서 70점 초반에 나오는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치환하더라도 그렇게 손색 없는 점수죠. 3등급이니까.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점수 40점대 초반하고 30점 후반하고 그 두 학생의 점수를 맞은 내용을 속을 들여다보면, 문해력이 높은 학생은 쉬운 문제부터 풀어서 그 점수를 맞은 것이고, 문해력이 낮은 학생은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쉬운 문제에서 차이점이 하나도 없고 차별점이 없어요. 찍었다는 얘기죠. 대부분 높은 문제를 맞히고 쉬운 문제를 틀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고, 전혀 맞출 수 없는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를 맞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한 명뿐이 아니고 3명한테 나타났어요. 그 3명, 중학교 1학년 1명, 초등학교 6학년 1명, 고등학교 5학년 1명, 3명. 한 10명 중에서. 그래서 이건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 3명 다. 찾아보니까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이었어요. 문해력이 EBS 기준으로 85점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에 4번 정도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은 6월 초에도 한번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또 한번 볼 거예요. 어떤 변화가 다시 또 감지가 되고 어떤 공통점이 더 확연하게 굳어지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중에서 지금 우리 영어 소설을 읽고 있고 단계가 레벨 6 이상인 학생들이 금년도 한 해 동안 모의고사를 4번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되게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레벨 3등급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6학년쯤 올라가게 되면은 한 3에서 한 2등급, 2.5등급 정도. 굉장한 실력이죠. 지금 영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문항 자체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4% 지난번 상대평가할 때 그 1등급 4%를 우리 무너졌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야지. 90점 이상이 1등급인데 어렵게 내야지만 90점 이상을 4%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 근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모의고사 고등학교 4년을 하나도 안 하고 소설만 읽고 있는 아이들이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건 신기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3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 3명 다 내신 성적은 100점에 나온 아이들이에요. 영어는 늘 100점에 나온 아이들이. 근데 그 100점 나오는 아이들 3명 중에서 2명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 소설을 읽어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영어 소설을 못 읽었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단했는데, 나머지 한 학생은 영어 소설을 처음에 조금 읽다가 초등학교 때 코로나가 나면서 이제 중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낮은 레벨의 책을 좀 읽었었지. 한 20권, 30권밖에 못 읽었을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100권 넘게 읽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총 권수가 180권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4분의 1도 못 읽었죠. 그리고 또 낮은 수준의 책을 읽었고. 근데 그 학생은 나머지 두 학생에 비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그냥 절반에 나와버렸어. 듣기는 거의 비슷해요. 17문항에서 듣기는 거의 다 맞았어. 3명 다. 근데 2명이 모의고사 점수가 70점대로 나온 반면에 이 학생은 40점대에서 50점 초반이 나왔어. 듣기 점수가 거의 다 맞았다는 얘기는 30점대 중반이 듣기 채워졌는데 나머지 10몇 점밖에 못 받았으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야. 거의 다. 거기 보면 실용문 같은 거, 통계 같은 거, 도표 같은 게 있는 거 되게 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몇 개 맞추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학생이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중간고사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전 과목에서 객관식 문제 1개 틀렸어요. 평균이 97점, 98점 나온 학생. 98점 넘었을 거야. 모의고사 보면은 또래들하고 반밖에 안 나와. 영어 소설 하나만이 이제 변인으로 작용을 한 건데 다른 건 다 이제 통제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고 그렇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른 차이점이 있겠죠. 뭐 학습의 습성이라든가. 그래서 영어 소설을 통해 가지고 단계별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뭐 이론 같은 거는 나중에 또 이론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우선 금방 생각나는 게 뭐 클라센의 입력 가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고스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촘스키의 뭐 생득 이론 같은 것들, 그다음에 폴 레이션이나 아니면 스튜어트 웹 같은 사람들의 이제 반복 이론, 반복 학습 이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론 이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로 사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일으켰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하는 게 어머님들이 더 관심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다시 요약을 드리면 아이들이 같은 5학년이고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더라. 두 번째는 학교에서 같이 100점을 맞는 100점을 맞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시험 보게 했다니까 영어 소설을 쭉 읽어왔던 학생들이 2배 정도의 성적이 나오더라. 실력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소설을 단계별로 초등학교 때 2,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다 파닉스는 2학년 예전에도 공부를 하고 대부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오는 데다가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를 잘못 지도해가지고 암기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잡아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도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영어 소설을 읽고 쭉 과정으로 발전돼 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 하나가 사교육 이론, 사교육 이력입니다. 어느 사교육 기관에서 얼마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빈 공간으로 오는 아이들, 타블로 라사로 오는, 아무것도 없이 빈 도화지처럼 머리를 비우고 오는 아이들, 집에서 설교육 받지 않고 집에서 엄마하고 책 읽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빨리 쫓아갑니다, 앞에 선배들을. 근데 공부를 많이 한, 특히 어학원 출신 아이들, 영어 유치원 출신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런 처음에는 막 그냥 제트기처럼 빨리 나가는데 금방 실증을 느끼고, 책 읽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어 중심으로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많이 했었고, 문어 중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학원에서는 활동 중심도 있지만 대부분 독해 중심으로 아이들 지도하니까 영어를. 짧은 설명문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소설과 같은 서사문을 싫어하는 거예요. 스토리 자체를 싫어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인물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색한 거죠.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인물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런 아이들은 실증도 빨리 이제 느낄 뿐더러 실증을 느끼니까 흥미가 떨어지니까 이제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안 되니까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 전화를 받을 때 제일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학원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학원을 다녔다고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실망하죠. 오지 말란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여기 식구들이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도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오지 말란 얘기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실망을 하죠. 어렵겠다, 지도하기가. 근데 학원을 안 다녔다고 그러시면서 어머님들이 되게 이제 걱정을 하시고, 다른 학원에 갔다니까 테스트 하는데 그 테스트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실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연락을 하시고 찾아오신 어머님들은 제가 푹 뜯어드리죠. 그냥 그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시라. 1년만 지나면 내가 제일 잘한다.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한 학생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왔어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판정을 한 게 어떻게 판정했을까? 되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어머님이 그 사범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교육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깨이신 분이고, 두 번째, 집에서 이제 그 침대에서 이제 잠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걸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내면화되어 있는 아이죠. 책 읽는 게 너무 익숙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제 EBS 문해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100점이 나왔어요.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대체로 문어가 약해가지고 이제 말은 참 잘하지만 시험을 보면은 형편없이 점수가 이제 간격이 큰데, 이 아이는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문해 쪽도 강하고 또 국어도 강하고, 게다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문해력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 레벨 5책 한 번 다 읽고 왔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우리 레벨이 10일까지 읽고 180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벨 4 정도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레벨 4 정도 수준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와서 한 1년 반 정도 읽어야지 그 정도 수준 올라갔지.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말 책을 읽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 학생한테는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5월 연휴가 끝나면 그 학생이 오는데, 그 학생은 레벨 4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휘인지 비율은 이제 얼핏 계산을 해봤다니까 한 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레벨 5 정도 가면은 95까지 맞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프레저 리딩으로 옮겨가고 집에서 책을 읽어와서 저하고는 토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도 속도가 3배로 늘어납니다. 혼자 읽으니까 즐겁고 더 빨리 읽고, 어서는 그냥 틀린 것만 맞추어보고 배경만 설명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그 등급별 도서에서 졸업하는 시기도 되게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성형 문학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 뉴베리 같은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고, 그게 끝나면 진짜 이제 원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또박또박 이렇게 좀 설명을 못하는 체질이라서 두서없이 그냥 주절주절하는 스타일인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등급별 도서를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속도를 맞춰서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어떻게 그러면 아이를 갖다가 소설을 읽게 할 것인가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렸는데 1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우두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잘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편하게 우리말 독서를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영어 독서가 연계되는 것이 좋다는 거. 우리말은 한 개도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독서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매일 폰의 내용만 이제 단편적으로 폰으로만, 스마트폰으로만 읽는 아이들이, 유튜브 보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책을 읽는다는 건 잘 안 된다는 거지. 먼저 우리말 소설 읽기 습관이 붙어요. 먼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지도하는 데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영어 소설에서 수준을 맞추게 되게 어렵다. 수준을 맞춰 놓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추측할 게 너무 많은 그런 텍스트로 들어가야 되면 흥미를 잃게 되니까, 그 중간 지점에 맞춰서 어떻게 아이들을 유도해서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흥미로 연결돼가지고 읽어가고, 또 그게 수준이 높아지면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취 욕구를 자극하고, 그게 학교 성적하고 연계되면서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어머님, 아버님의 목표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되어야지만 아이가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한 학생이, 2명 정도 되는구나. 2학생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고, 모두 잘 따라오는데,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설을 통해서 학습이 향상되는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이제 그 향상 정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무학년 아이들도 있고, 또 6학년 아이 중에서도 한 아이가 지금 굉장히 말 없는 가운데 조용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 벌써 아주 높은 레벨을 읽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 학생은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잘하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반하고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원래는 이론부터 책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와서 다 앉으니까 마치 저 옆에 어머님들이 계신 것 같이 좀 이렇게 갈급하고 자녀 때문에 늘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어머님들 생각이 먼저 나서,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하려고 여기 앉았다가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막 상담해드리는 방식으로 두서없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읽히느냐 하는 거, 책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렸죠. 우리 책이, 제가 이제 저 책 출판사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혹시라도 또 저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출판사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 책은 특징이, 제가 지금 아이들 지도하는 저 책은 특징이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에요. 우리나라 옥스퍼드 시리즈는 이제 영국 책인데,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등급별 도서를 만들어서 하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저 책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180권으로 이루어진 등급별 도서 책이에요. 스타트 레벨부터 시작해서 레벨 11까지가 180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타트하고 레벨 1까지는 20권, 레벨 2가 30권이에요. 레벨 2까지 가면 벌써 70권을 읽게 되는 거죠. 70권을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과정에서든지 10권, 20권 정도 읽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도 출판사도 다르게. 근데 이 책으로 스타트 레벨하고 레벨 1하고 레벨 2까지만 맞추면 70권이에요. 70권 읽게 되는 거죠.
참고로 레벨 11까지 다 마치면 모든 단어가 한 50만 단어 정도 됩니다. 다 합쳤을 때 50만 단어. 적지 않은 단어인데 등급별로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벨 3부터 시작해서 3, 4, 5까지는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발달 단계가 수월하다고 이제 이 책을 설계한 사람은 그 뉴질랜드에 계시는 폴 네이션 교수예요. 그분이 감수하셨고, 그리고 저 책에 들어간 사파들도 모두가 다 세계적인 사파가들이 그린 그림들이고,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의 그 원천은 대부분 유럽 쪽에서 가지고 왔고, 레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아시아 문화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레벨 7, 8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미국 문화도 조금씩 이제 소개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레벨이 더 높아지면 이제 유명 작가가 아닌, 고전이 아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대 작가들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솝 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셰익스피어까지, 마지막 책이 셰익스피어예요. 베니스의 장인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작은 이솝 우어로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유령도 등장을 하고,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이제 고유 명사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영미 문화권의 문화를 익히게 만들고, 또 역사로 보면은 뭐 빅토리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의 흥망성쇠가 다 저기 포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 독립전쟁이 나오고, 아시아의 중국의 문화가 나오고, 일본의 문화가 나오고, 한국의 문화가 나오고, 한국의 이제 뭐 조선시대 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영어로 재미있게 꾸며놓은 그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기억을 잘합니다. 스토리를. 근데 재미있게 읽으면은 그 책은 공부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단어도 회복이 빨리 되는 거고, 소환을 빨리 시킬 수가 있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놓듯이.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편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책 소개도 좀 해주고, 두 번째, 어떻게 읽혀야 되느냐, 구체적인 것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